김종필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필입니다. 오늘 방송은 이른바 신문남녀 방송입니다. 내일신문 1면과 오피니언면 실온 칼럼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정보 서비스하는 그런 시간인데요. 먼저 공지부터 한 가지 여러분께 공유합니다. 1년여 정도 기간일 겁니다. 우리 내일신문 이명한 기자랑 환상의 콤비로 여러분들에게 친절히 실온 칼럼을 안내했던 강민서 원장, 치과의사죠. 강민서 원장이 아주 불가피한 사정으로 하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공조를 못하게 됐습니다. 아쉬움을 전하고요. 그동안 정말 열성적으로 실온 칼럼을 탐구했고 또 일취월장했고 또 아주 헌신적인 조력을 해준 강민서 패널에게 깊은 고마움을 전합니다. 그렇고 2주 후 격주 단위로 저희가 진행을 하니까요. 2주 후에는 일부 SNS 네트워크에 우리 김종필 TV 커뮤니티에도 공지를 어제 했습니다. 새로운 패널이 등장합니다. 이름은 김나윤, 공식 행사, 한영 MC, 또 PD로도 맹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전공을 또 영문학을 하기도 했고요. 또 주요한 큰 행사, 공적, 사적 큰 행사에 영어 MC로도, 한영 MC로도 많은 분들의 호평을 받는 그런 새로운 동지가 합류합니다. 전문적인 방송인으로 검증됐고 매력적인 방송인이라고 저희는 부릅니다. 김나윤 MC입니다. 2주 후부터 그동안 우리 강민서 패널이 했던 역할을 승계해서 여러분께 훨씬 더 매력 있는 방송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공지하고요. 자, 본방에 들어가겠습니다. 1부, 2부로 나눠서 평소처럼 먼저 일면 기사, 2부의 실온 칼럼, 그걸 함께 여러분들하고 소통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이명한 기자가 뽑은 지난 한 주간 인상적인 일면 기사 세 꼭지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제목은 정부 믿고 투자한 ESS 사업자, 연료 저장 장치죠. ESS 사업자 벼랑 끝 위기, 산업 생태계 붕괴라는 제목으로 우리 내일신문 산업팀의 이재호 기자가 3월 23일자 일면에 올린 기사입니다. 두 번째는 한국은행 올해 물가 상승률 예상보다 높다라는 제목으로 재정금융팀의 백만호 기자가 24일자 올린 기사를 뽑았습니다. 세 번째는 문 대통령 34% 취임 후 지지율, 최저 지지율 LH 직격탄. 엄경용 정치팀 기자가 26일자에 올린 내용을 여러분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이명한 기자 시작합시다. 네, 이명환입니다. 오늘은 먼저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지난 3월 23일 날 화요일 날 일면에 우리 산업팀의 이재호 기자가 출고한 정부 믿고 투자한 ESS 사업자 벼랑 끝 위기, 산업 생태계 붕괴라는 내용의 기사를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우선 ESS 사업자라는 게 뭔가부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에너지 저장 장치의 약자예요.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에서 ESS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흔히 얘기할 때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발전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서는 좀 약해졌습니다만 사계절이 그렇게 뚜렷한 나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햇빛의 양이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비 오는 날도 있고, 그러니까 여름에는 너무 뜨겁고 겨울에는 햇빛의 양이 적고 혹은 비가 오는 날, 그러니까 여름에는 비가 오는 날들이 많고 봄, 가을에 그나마 이제 햇빛이라든가 이런 게 안정적으로 올 수가 있는데 이게 1년 내에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일정한 양이 아니거든요. 풍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람이 일정한 속도로 일정하게 부는 게 아니고 많이 불 때가 있고 또 적게 불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거의 바람이 없을 때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가 좋은 거는 알겠는데 여기에서 생산되는 에너지의 양 자체가 일정하지가 않더라. 그러면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을 생산하기 좋은 시절에 이거를 생산을 해서 전기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전기를 이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에 저장을 해놨다가 이 전기가 필요한 시점에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공급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ESS 시스템 장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 정부가 굉장히 많이 그 신재생 에너지를 그 우리 정부의 주요한 신성장 동력으로 삼으면서 이걸 많이 권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재생 공급 인증서 가중치를 5배를 주고 전기요금을 할인해주고 대출을 확대하고 이러면서 이 관련 업계가 굉장히 많이 성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8년도 기준으로 보면 총 우리나라 설치 규모가 3.7기가와트시로 그러니까 1시간당 3.7기가와트를 생산할 수 있을 정도의 ESS 산업이 그 정도 규모까지 컸고 이게 전 세계 ESS 시장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작년에 이게 1.8기가와트시로 줄어들었고 올해는 그나마 얼마나 될지 계획도 세우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다. 뭐 이런 건데 그럼 정부에서는 왜 이 사업을 계속 추진을 했다가 이렇게 계획도 세울 수 없을 정도 상황까지 와버렸느냐?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에 이 에너지 저장 장치 시스템과 관련된 요 공장이라든가 뭐 이런 시설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 사고가 28건 정도가 났어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불이 났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 이 사업이 안정성 측면에 있어서 확인을 할 수가 없다라는 이유를 든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업을 시작을 했던 업계라든가 이런 곳은 지금 이제 한국 ESS 협회가 추정하는 발전 사업자들의 피해 규모가 100억 원을 웃돌고 있다. 그래서 뭐 매월 1,000만 원 이상씩 손해를 보고 있는데 그러면 태양광 발전을 해가지고 이걸 이 저장 장치에 넣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판매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 이걸 다른 곳에 매각을 하려고 해도 이거 자체가 불가능하다. 정부가 이거를 한참 권장을 했다가 지금은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산업 자체가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고 있고 특히나 우리나라가 이 배터리 분야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특허도 가지고 있고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거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산업 생태 자체가 지금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다. 그래서 이제 이쪽 입장에서는 실제로 이제 우리 정부가 이거에 대해서 보다 처음에 가졌던 의지를 지금 와서도 좀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줘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래서 신산업이라든가 신성장 동력으로 꼽을 수 있는 사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의 이런 배려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들을 피고 있다는 겁니다. 예. 자, 두 번째 꼭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3월 24일 날 우리 재정금융팀의 백만호 기자가 일면에 출고한 기사인데요. 한국은행이 올해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높다라고 이제 밝혔다라는 건데, 우리 이제 한국은행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그 통화량을 사실상 조율한다고 할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 경제의 한 축을 이렇게 쭉 지켜보고 있고 또 그걸 관리를 하고 있는 기관 중에 한 곳인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25일 날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기자들이 이제 물었겠죠. 인플레이션 가능성, 그러니까 물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2분기에는 지난해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데 따른 기저효과가 더해지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대 후반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 감염 상황이 빠르게 진정이 되면은 그간 억눌렸던 수요가 분출될 경우에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으로 높아질 수가 있다. 근데 당장은 그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지켜는 보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달 2월 달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그 전망치 자체가 높을 것 같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은행의 그 기준금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지금은 이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중의 유동성 자체가 워낙 많이 풀려 있다. 그리고 그 많이 풀려 있는 유동성의 상당 부분이 주식이라든가 부동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자산 분야 쪽으로 가 있고 생산적 분야라든가 이런 곳으로 돌아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게 인플레이션으로 연결이 되게 되면 굉장히 우리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염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 그러면 물가 당국이나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 금리를 올리는 거를 검토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전망이라든가 이런 예상들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이 언제인가 이걸 가지고 이제 많이들 판단을 하고 있는데 우선은 당장은 아니라고 합니다만은 한국은행에서도 지켜보는 관점에서
물가 상승률 자체가 당초 봤던 것보다 조금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언지를 준 걸로 봐서는 우리가 이른바 당장은 아니더라도 완화적 통화 정책을 거둘 수 있는 이런 시점들이 조금씩 다가오는 것 아니냐, 이런 거를 좀 예상한다. 그래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것, 이거에 대한 경각심, 이거는 좀 가져야 된다, 이런 입장들을 내놓은 겁니다. 네, 자, 수고하셨고 세 번째 국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난 금요일입니다. 3월 26일 날 정치팀의 엄경용 기자가 출고한 문 대통령 34% 취임 후 최저 LH 직격탄이라는 내용의 기사인데요. 이게 매주 금요일 날 한국갤럽이 정례조사 결과를 내놓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정례조사 결과에서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잘했다, 못했다라는 걸 내용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그거에 대한 국정 지지도가 34%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34%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 역대 대통령들의 4년차 지지도와 비교할 경우에는 그렇게 낮은 수치는 아닌데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2017년 5월 달에 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나온 수치 중에서는 가장 낮은 수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히나 최근에 3월 2일 날 LH 관계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이 불거지고 나서 이 이른바 LH 사태라고 부르는 이 사건이 있고 난 이후부터 전체적으로 내리막길을 걸었는데 그 가장 정점까지 내려온 거다. 지금까지 나타난 수치 중에. 그래서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이후에 당시에 여당이었던 당의 지지율이 빠지고 난 다음 민주당이 그때부터 이제 정말로 많이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정권 교체도 이뤄냈고 그랬는데 그 시기 당시 여당 야당이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여야가 될 때 지금 3%포인트까지 좁혀졌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만족도가 최저점으로 떨어졌고 여야 간 1, 2당 간의 격차도 가장 최소 시점으로 좁혀졌다. 이렇게 이제 수치상으로 이렇게 나타난 것인데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주목해서 볼 것이 지금 4월 7일 날 서울과 부산 시장 보궐선거를 비롯한 재보궐선거가 이제 벌어지는데 여기에서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라는 응답이 그 전주보다도 3%포인트 떨어져가지고 33%였고요.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라는 응답이 7%포인트 늘어나가지고 57%까지 높아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권을 지원할 거냐 아니면 정권을 견제해야 할 거냐라는 문제는 정권을 견제해야 된다라고 이 의견에 동의하는 입장이 과반을 훌쩍 넘어버렸다. 이런 상황인데 이런 흐름들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가장 저점 시점 여기에 지금 다다른 게 바로 지난주 금요일 조사 결과였다라는 거였고요. 뭐 이러다 보면 당연히 정부 여당에 대한 인기 자체가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예, 자 우리 김종필 TV 선정 인상적인 일면 기사 세 꼭지를 우리 이명환 기자가 여러분께 설명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부 순서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